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오는 대로, 먼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이번에, 신개운 일주론, 신개운 일주론입니다. 같이 한번, 책을 한번, 페이지를 보세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책을 한번 봅니다. 신개운 일주론에, 이번, 일주론 중에 특히할 사항은 음, 애니어그램이란 새로운 학문을 일주론과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새로 그 애니어그램 소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사주의 그 일주론 기존에 있는 일주론을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 재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애니어그램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데, 9페이지 보면 애니그램 성격 이론과 사조십성의 융합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공유 화면을 통해서 음, 와서 어, 지금 융합관계 그건가? 아닌데 문서 교재 띄워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재가 쭉 걸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어, 우리가 지금 9페이지죠. 9페이지. 9페이지 찾아볼게요. 어, 페이지. 네. 이렇게 이렇게. 음, 네. 지금 9페이지.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선이 조금 이렇게 섭섭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면서, 네, 3살, 그리고, 목차가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목차 넘어가고 있고, 어, 자, 이제 조금 들어오셨습니까? 어, 우리 법상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법상님 꼭 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어, 이, 어, 사조일조의 성격론과 애니그램 성격의 유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바탕으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습관을 지니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 선택도 하고 배우자 선택도 하고 수많은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흔히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선택은 타고난 성격과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과 관련된 학문은 동양은 물론이고 뭐 서양에서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 발달된 성격 관련된 학문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니그램. 글자가 좀 틀렸네요. 애니그램, 램이다, 램. 애니그램이라는 것은 아홉 개의 그 도표를 말합니다. 아홉 개의 도표. 그래서 동양에서는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있죠. 사주명리학이 태어난 생년 월일시를 청간과 지지를 나눠가지고 네 개의 기둥을 세어가지고 여덟 글자를 만들어서
사주팔자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해석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그런 거니까 서양에서는 애니그램, 동양에서는 사주 명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애니그램도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비한 학문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논한 학문이며 미국에서 파생된 우리 사주는 중국에서 발달했죠. 그런데 두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는 따로따로 전개됐는데 애니그램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와 접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주의 십성론이라는 거하고 매칭을 해보면은 같은 이 부류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은 애니그램 성격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양에서 말하는 사주 명리는 십성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십성. 그러면 한 가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바로 비견과 극재, 비견과 극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로 만드느냐 하면 이 애니그램의 형태로 보면 애니그램은 세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크게 갈라가지고 감정형, 감정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형이 있습니다. 감정형은 감정이 굉장히 치우치는 사람이고 사고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성격상. 그럼 나는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애니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격 진단 설문지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나의 성격을 판단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제 이게 우리가 다 내가 어떤 애니그램 성격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자로 선생님한테 제가 애니그램을 성격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풀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은 지금 우리 공부하신 분들 웬만하면 아시는 혹시 모르신 분들은 이, 이 강의 듣고 모르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다른 거라도 인쇄비 정모하고 그다음에 받아볼 그 우편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우편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우편료까지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용지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면 나중에 결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용지를 보내주고 성격 검사를 해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자신의 사주를 적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니어그램하고 우리 사주 명리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애니그램을 따로 풀어보지 않아도 애니그램을 내가 성격을 풀어보지 않아도 사주만 보고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응접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애니그램을 성격을 진단하지 않고도 사주를 보고도 애니그램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니그램 그 성격 보려면 문항을 풀려면 좀 골치 아프거든. 문장을 여러 가지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한 번에 해봐야 돼. 한 번 정도는. 자,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수시로 상담할 때마다 애니그램 하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주를 가지고 보면서 애니그램을 유추해 본다. 그것이 이 학문의 우리 현재 이번 학기에 주된 포인트다. 다시 말합니다. 애니그램은 무슨 형이 있냐면 첫째 세 가지 인간의 사고형이 구조가 있는데 첫째 무슨 형, 감정형, 그 다음에 사고형, 그 다음에 의지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따로따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스님이 얘기해 주는 거 딱 그냥 기억해서 들으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지금부터 번호를 매기는데 1번, 1번. 1번은 책에 다 나옵니다. 1번은 정제라고 정제. 1번 정제. 2번은 뭐라고요? 2번은 식신.
3번은 상관. 선생님 부를 때 적으세요. 4번은 책에도 나와요. 4번은 편인. 5번은 정인. 6번은 정관. 7번은 편제. 편제. 8번은 비급. 그러니까 급제와 비급제를 합쳐서 그거는 우리가 9개하고 그래 비급제 합쳐서 8번으로 봅니다. 마지막 9번은 뭐냐? 편관. 네. 그렇게 해서 적어놨으면 처음부터 제가 2번, 3번, 4번 식신상관 편의는 감정형 일단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정인, 정관, 편제는 사고형, 머리를 굴리는 사고형.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의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급제 합쳐 비급 몇 번이라고? 8번. 그다음 9번은 뭐냐? 편관. 앞에 마지막 1번을 정제라고 합니다. 8, 9, 1은 정제를 뭐라고 한다? 어, 생존형 또는 의지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 사람의 인체를 보면 머리를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사고형. 감정이 풍부해서 가슴으로 막 이렇게 느끼는 것을 감정형. 그 다음에 아랫배 단전. 단전의 힘이 좋거든요. 이 힘에, 자기 힘 의지대로 하는 것을, 나 의지대로 하는 것을, 의지형. 그렇게 해서 1번, 8, 9, 1.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딱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정신학계 우리 공부한 분도 계시는데 일단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공부가 좀 됩니다. 먼저 그때 시간에는 사례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았네요. 조금 더 들어오시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들어오셨나? 우리 11분인데 오늘 출석률 좀 안 좋네요. 아무튼 애니그램이라는 성격 이론과 사주 십성 계율을 좀 전에 이렇게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그러면 10페이지, 10페이지. 예, 이걸 볼게요. 10페이지 보면 애니그램의 성격 이론과 사주 십성 계율 여러 차례로 이게 이제 반복되어 나오니까 한번 봅니다. 자, 애니그램은 인간의 본성에 기반을 둔 9가지 특성, 유형, 동기,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경향 모델이다. 하나의 성격 모델이다. 애니그램의 정의와 의의. 애니그램은 인간의 심리와 성격 이론에 대한 모델로 각 개인의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똑똑하고 타고난 성격 구조, 즉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니그램이라는 것은 쉽게 아까 얘기했죠. 구라는 애니어그램, 애니어라는 9시라는 숫자고 그램은 도형이 도형. 9개의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징을 한다. 9개의 9개의 간격이 서로가 이렇게 균등하게 돼. 태글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표에 보면 표지에 보면 9개의 표가 나와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바로 애니그램 표지입니다. 어쨌든 9개 유형은 각자의 사고방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행동을 형성하는 독특한 장점, 단점, 무의식 동기, 두려움, 그리고 조합 이런 걸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배워놓고 이걸 배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집성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공부 중에 애니그램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나는 무슨 일에 속하지 하는 걸 알고 싶으면은 검사를 해봐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검사지를 제가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 검사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인지 그걸 제가 해석을 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잘 해줄 겁니다. 애니그램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동료와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나도 내 애니그램을 알고 상대를 알게 되면 정말로 꼭 상담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숙제, 애니그램 검사를 안 해보고도 지금 우리 목적이 뭐냐면 애니그램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주로서 애니그램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판단이 성격 판단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유용성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애니그램의 9가지 유형을 이제 조금 더 분류했습니다. 감정형이라고 해서 가슴형, 감정형은 아주 감정적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형태와 감정을 가지고 많이 바라봅니다. 가슴으로. 2번 유형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유형이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유형. 그래서 2번 유형을 우리 능리에서는 식신으로 봤습니다. 어렵자 식신은 답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집중하는 것. 이건 집중합니다. 영구국리 알죠? 영구국리 식신. 3번 유형은 뭐냐면 상관이에요. 성취자. 상관은 성취를 해야 돼. 목표 달성을 해야 돼.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답은 예술가, 요거는 편인에 해당하는 건데 굉장히 편인은 예술가가 많습니다. 특별 분야에 특수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종교나 예술이나 이런데 감성이 많고 감정적이고 감성이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성격 중에 공주과라 공주과 그러니까 남한테 좀 까칠하고 남하고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성질이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이 있는데 요거는 사고형이라고 머리형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죠 머리형 사색을 즐깁니다. 지식 지식이 중심입니다. 항상 분석적입니다. 무언가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걸 우리는 십성에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자, 그다음 6번은 중성관 때 이건 의존형입니다. 뭐든지 충성스럽고 복종을 하면서 동시에 아무나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히 사두에서는 십성에서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자, 그 다음에 7번은 편견대, 낙천가. 굉장히 고통받는 데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재밌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여행을 좋아하고 대단히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낙천가라고 하는데 우리를 가장 가까운 집성은 편대입니다. 편대. 자, 마지막으로 생존형은 이 단정의 배. 배가 든든하면 굉장히 배심이에요. 배심이라고 합니다. 힘. 그래서 8번은 도전자형이라서 강한 의지와 프리미엄 8번. 이거는 십성으로 보면 비견급제. 비견급제가 이 도전형에 속합니다. 강한 의지와 프리미엄, 주체성이 아주 강한 걸로. 9번은 평화주의자고 조직 내에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평화주의자라고 조직을 굉장하게 평화롭게 잘 연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가장 유사한 십성이 편관입니다. 편관.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자다. 완벽주의자. 뭘 하든 간에 완벽을 해야 돼. 하자 있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 형식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십성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 유형들은 인간의 활동적인 동기와 성장 가능성을 탐색하며 스트레스 및 활동 과정에서 성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다. 자, 이제 보시면은 11번 사주 11페이지 사주 십성이 있죠. 사주는 음양오행의 천간 지지를 기반으로 개인의 운명과 특성을 해석하는 동방의 법칙입니다. 특히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간지의 관계를 보지요. 그래서 십성의 본질을 우리는 성격과 대인관계를 분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십성을 모르면 우리
뭘 몰라요? 그 사람 성격을 몰라요. 이게 이형급제 주체성이 강하고 협력적이며 경쟁적이다. 참 영어 공리가 좋고 뒤에 표현력이 뛰어나가 요거 상반, 식상반 재성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적당하고 대인관계에 대인관계가 대인관계를 에, 중점적으로 본다. 다음 관성 규율을 중시하고 책임이 강하다. 인성 투자적 수용성 지식 학문형이 에, 학문형이다. 이러한 십성은 개인의 성격과 직업, 인간관계, 성공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해석하는데 활용됩니다. 좋은 수단으로 씁니다. 자, 애니그램과 사도십성의 비교, 아까 비교했죠? 자, 항목을 보면 애니그램 자연적으로 서부 기록 및 신분주의, 네. 여러 가지 기록하고 신분주의라고 합니다. 사도십성은 동양 철학에 있었고 음양오행 구성 요소로서는 9가지를 애니그램은 성격 유형하는 데에서 사도십성 10가지 성격 내용 결정 요소 내적 독립 패턴 그렇게 보는데 사도십성은 태어난 현을 일시를 보는 겁니다. 사도 명식 중점 요소 성장과 변화와 위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는가 하면은 사도십성은 타고난 숙명의 과정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 비교가 좀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요거는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애니그램과 사도십성의 유사성. 자, 유사성이라는 게 봅니다. 자, 에너지는 가슴, 감정형, 가슴형. 5번, 6번, 10번 사고 두뇌형. 8, 9, 1은 신체, 생존, 의지형. 자, 인간 유형을 보겠습니다. 2번은 아까 말한 조력자, 식신. 3번 성취자, 상관. 4번 편인, 예술가, 편인. 5번 사색가, 정인. 6번 충성가, 정관. 7번 낙천가, 편재. 8번 지도자, 비겁. 9번 중재자, 평강. 1번 개혁가, 경계. 경계가 틀린데요. 고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작년에 일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애니그램의 성격은 타인동, 모성, 헌신, 십성 정격은 낙천, 예의, 봉사, 비슷합니다. 자, 성취자는 성공 추구, 야망, 자기도취, 자도취, 자기도취, 자도취, 자도취라고 했습니다. 자도취, 도취. 자기수도 좋죠. 자도취. 그리고 상가는 십성은 성부욕, 난체는 요 난체는 글자가 작아가지고 그냥 잘난체, 잘난체를 줄이는 글자. 자기 변성도 잘난체. 편의는 특별한 존재, 등상 관련, 좀 부정적으로 우울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갖다 고집하지요. 힙성을 보면은 신비, 고독, 의심 비슷합니다. 자, 사색가의 정의는 지식, 관찰, 분석 집중이고, 십성을 보면 총명하고 자비롭고 학문적이고 여기도 예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가는 뭐니 해도 안전, 사고 중에 6번에 6번 안전, 책임, 의무 충실하고 십성으로서는 질서, 공정, 이해, 책임 비슷합니다. 또 편제형으로 되어 있는 7번형 낙천가지요. 요거는 즐거움, 계획, 다재다능 애니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십성은 어짐, 명랑, 활동, 풍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체 8번 비급이죠. 비급. 요거는 강함, 추구, 지배, 주대성, 애니그램 성격인데 십성으로서는 적극적이고 진처지고 과감하고 지배적이다. 지배한다. 지배적이다. 평간형은 중재자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화, 평화, 갈등, 해결, 순종, 충성, 열등 구속. 그리고 개혁과 7번, 1번은 경계지요. 이것은 완벽을 추구하고 규범적이고 양심적이고 정확하고 약속 철저히 원칙을 철저하고 원칙을 지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 청간물상에 대한 요 공부를 이번에 지난번 학기에 이번 학기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겁니다. 요거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이 식신을 우리는 뭐래 임수라고 해요. 임수. 그리고 상가는 그 본체가 개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병인은 무토, 병인은 기토. 정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예, 정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 어, 정관을 뭐라 했어요? 정화래 정화. 편제는 간목으로 했고 비경급제는 신금과 경금으로 했습니다. 평가는 뭐예요? 우리가 경금을 병하로 봤다며요. 경제는 정하고 아까 뭐 하나 잘못했네. 뭐가 잘못했나? 음, 아까 정관이 뭐예요? 정관, 정하. 정제는 을목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저게 경금에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내부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고로 하고 계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고 물상의 측면에서 볼 때 조력가라는 것은 정화로입니다. 정화. 왜 정화냐면 이 정화의 의미가 내가 불로 태우면서 촛불을 태우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타적이죠. 그리고 이 병화는 하늘에 저 높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취, 최고의 지존,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걸 뜻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성취가로서 병화로 봤고 또 개수는 뭐냐면 구름. 개수가 신비하게 계속 구름 부르면 아주 신비하고 구름이 안개 쌓이 개수가 안개거든. 쌓여 있으면 굉장하게 에, 신비하다는 측면에서 편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정인인데 모든 걸 받아들이는 이 땅이 큰 대지니까 엄청난 큰 대지니까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정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은 기토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굉장한 안정과 책임을 다함으로 이것을 기토라고 했다. 왜? 농사를 지으면 에, 의무로다 충실하고 공정하고 이런 내용을 해서 기토를 정관으로 봤다. 요거 좀 차이 나는데 편제는 뭐 편제? 편제를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편제 간목으로 봤는데 을목입니다. 을목이 왜 을목이냐? 을목은 새야 새. 새는 아무데나 날아가고 싶은데 막 날아다니는 거라. 을목이 새요 새. 그게 편제는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간단 말이야.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다재다능하고 계획적이고 어질고 뭐 을목이 어질잖아요. 새가 명랑하고 활동적이고 막 그러다고. 그래서 을목을 편제로 본 겁니다. 또 비급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간목은 뭔가 하면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고 내가 가장 중심이 돼야 돼. 내가 가장 주체성이 강해. 이런 면에서 간목이고 경금은 또 가장 단단한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간목과 경금을 두 개를 비교로 본 겁니다. 청간물상이 원래 10개잖아요. 10개니까 어쨌든 간에 애니그램 9개 맞추려고 그러면 하나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비급을 간목과 경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중개자, 임수는 성질이 어디든지 다 모든 것을 포용해서 다 포용할 수 있는 거고, 임수 바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중개를 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중개자로서 평단으로 봅니다. 마지막 신금은 아주 예리하게 그냥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바늘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경계로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간물상이 요렇게 있다는 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제가 논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십성 경금에 대입한 거에 그,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는 병방도 있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재밌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애니그램의 성격 이론과 사도의 칩성은 모두 인간의 성격과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로서 동양, 동서양의 지혜를 각기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이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얘기해 보면 다음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자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싹 남성을 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중에 공부를 해 갑시다. 애니그램과 사도십성은 모두 인간의 성격을 유형화해가지고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애니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을 사도십성 10가지 성격 특성을 제시하고 두 이론 모두 개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결국은 성장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인격을 가지고 높은 성격의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 뭐가? 애니그램도 그렇고 사주칩성도 그렇다. 자, 유사성, 성격 유형화 이 두 이론은 모두 인간의 성격을 특정 유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을 분류하고 타고난 성격으로 애니그램도 사주성 모두가 개인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본 겁니다. 같은 유사점입니다. 자기 이해와 성장 두 이론은 개인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관계 개선 두 이론 모두 타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상담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상담사들한테 필수야 필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만 갖고 오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애니그램도 현대적인 애니그램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되거든요. 자, 차이점 기운과 배경 애니그램은 서양 심리학적 접근으로서 사도십성은 동양 철학의 주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유형의 수는 아까 말한 대로 애니그램 9개 유형, 사주는 10가지 유형. 분석 방법으로도 애니그램 주로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서 검사실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데 사도십성은 아주 사주의 생년월일시 음력 생년월일시를 딱 사주팔자라면 운명보로 중심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적용 범위는 사도십성은 성격은 물론 운명 예측과 같은 더 넓은 영역에 적용되는 반면 사도십성은 정말 넓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애니그램은 주로 성격 심리 이해에 중점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그램을 우리 사도십성은 전반적으로 다 보잖아요. 운명과 같이 보잖아요. 근데 요거 중에서 성격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 이것을 이용하면 좋겠다. 결론 애니그램과 사주십성은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각각 고유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두 일은 모두 자기 이해와 성장 그리고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원 분석 방법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좀 차이 났었잖아요. 그래 보면 되고 자 관련지어서 애니그램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있는데 애니그램은 개인, 집단, 공동체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9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진 원형적인 프레임워크이다. 그러니까 개인, 집단, 공동체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사주에서는 개인은 알 수 있는데 집단 공동체를 동시에 하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가족 상담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공동체나 집단 형식으로 해서 그 가족들의 중심된 오행이라든지 부족한 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애니그램은 9가지 애니그램이 있고 유형이 양쪽에 중심된 성격이 있으면 양쪽에 있는 것을 날개로 양날개 쪽에 보조적으로 그 성격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14페이지. 이런 내용들 우리가 반복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애니그램 9가지 성격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감정형. 자, 이제 감정형 하면 가슴형이죠. 2, 3, 4지요. 예. 자, 요것은 애니그램 2번, 먼저 2번 유형은 배려심 깊은 도움이다. 2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과 지시를 통해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관계 맺는 걸 참 좋아합니다. 뜻하고 베풀며 사람 중심적이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묵시당하고 당한다고 느끼면 민감해지거나 화를 벌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형들은 상대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사랑을 주고 자기가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 뭐 그런 걸,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화를 내거나 민감해진다. 또, 지나치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남한테 지나치게 그냥 간섭을 해요. 자기는 자기는 간섭이 아니고 조언이고 친하고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은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 이 식신, 이 이제 가설명의 반대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이 뭐야?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 과정의 과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줘요. 자꾸만, 에, 조건 없는 사랑을 줘야지 내가 도와줘놓고, 뭐 내가 이 도와주니까 다음 내가 뭐 이득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따분합니다. 그래서, 남을 돌볼 만큼 자신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그램의 이번형의 사람은 남 도와주느라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모릅니다. 자기 몸이 막 만신창이 돼도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간과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아야 됩니다. 3번 유형은 긍정적인 성취자가 있죠. 아, 2번은 아까 우리 식신과 비슷하다고 그랬고, 3번은 상반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실천력이 강한 행동파입니다. 여기. 굉장히 실용성이 강합니다. 성공지향적이고 과제중심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편이다. 경쟁심이 강하고 목표 달성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 다만 지나친 의무량이나 일종목에 발림이 있고 선거를 위해 기만적인 행동이나 편법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십성의 일지나 월지가 십성이 만약에 상간이란다면 우리 상간에 사주에서 해석한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애니그램에서 이렇게 해낸 내용이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심리적인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일종의 빨리움이 있고 성공을 위해서 기만적인 행동이나 편법에 의존하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십성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되죠. 그래서 통합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 수용과 진정성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러니까 2, 3, 4. 4번까지가 5명이죠. 요거는 편인에 해당한다 그랬죠. 강렬한 창조자. 편인은 창조자예요. 아이디어가 풍부해요. 예술가예요. 또 신비한 걸 좋아하잖아요. 4번의 의미, 깊이, 진정성을 추구한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며 개인으로서 창의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4번은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공주과라.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감정이 돌아갑니다. 그게 아주 좀 느긋하고 이런 형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좀 주의해서 해야죠. 그리고요, 어,
그 편인이, 우리 일지가 편인이나 월지가 편이 있을 텐데, 그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죠. 자, 보면 4번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선택이 자신의 욕구나 삶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통합되면서 4번은 내면의 창의적 독서에 연결되고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애니그램이 뭔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감정 애니그램 9가지 성격 유형의 바퀴 중에 이번 시간에는 그 사고형 위까지, 예, 감정형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요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애니그램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갖다 본격적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50분에 들어오시면 돼요. 50분에 내가 캘 테니까 들어와가지고 사례 중점적으로 보고 명리 명리 하나 그 다음에 오주하고 명리를 같이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는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10분에 들어오십시오. 50분 내가 그 할게요.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